오는 5월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무엇이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채굴자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암호화폐 업계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임박한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 의미와 영향에 관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나눈다는 단어는 마치 공포영화 속 무시무시한 살인자를 연상케 합니다. 자,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이벤트입니다. 곧 반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반감기가 되면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비트코인은 약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고 이때마다 채굴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데, 반감기가 되면 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는 5월 반감기의 채굴 보상은 블록당 비트코인 12.5개에서 6.25개로 줄어듭니다. 반감기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죠.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고 이미 2번의 반감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감기를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리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공급은 줄지만 수요가 그대로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감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지금 반감기 이후의 가격 전망과 시장의 대응에 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주기적인 감소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록 보상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몇 번의 반감기를 더 거쳐 채굴 보상이 0이 되면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상 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 채굴자는 고가의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합니다. 자, 이렇게 채굴한 블록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고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돼서 시장에 진입을 하죠. 블록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4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시기를 반감기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2009년 10분마다 블록 한 개를 쌓으면 비트코인을 50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 반감기를 거쳐서 지금은 채굴 보상이 12.5개이고 비트코인의 전체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2140년이 되면은 채굴을 통해 주어지는 비트코인은 고갈될 전망이죠. 비트코인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을 쓰는 개인 또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별도 모르죠. 더욱이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출시하고 약 1년 후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따라서 반감기를 정해둔 이유는 창시자에게서 직접 듣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개발 초기 나카모토가 작성한 이메일을 통해서 반감기를 도입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죠. 비트코인 백서 공개 직후 나카모토는 반감기라는 통화 정책이 가져올 다양한 결과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반감기가 도래해서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줄어들면 디플레이션이, 반대로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개발 초기 나카모토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용하게 될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라는 공식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다음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코인은 어떻게든 초기에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는 통화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달러 공급을 늘리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반면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달러 공급을 줄이고 매입한 증권을 되팔아서 대출 규모를 줄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은 공급 스케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달러처럼 상황에 따라서 공급량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치적 절차와 관련 기관의 의사결정에 좌우되죠. 그러나 비트코인의 통화정책은 이미 코드에 기록돼서 네트워크 전체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비트코인 커뮤니티 전체의 협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블록 보상이 줄어들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죠.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4년 주기로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달러 공급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약 3배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기존 통화와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나카모토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정치적인 이유에서 개발했음을 암시하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지난 2009년 초 당시 영국 타임즈의 1월 3일자 머리 기사 제목을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에 그대로 새겨놓은 것이죠. 기사 제목은 영국 재무장관 시중은행의 두 번째 구제금융 임박 이었습니다. 이 문구에는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죠. 나카모토의 생각대로 향후 비트코인의 보급이 더욱 확산된다면 언젠가 비트코인이 구제금융 등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블록 보상 체계만 봐도 비트코인은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앙의 관리자가 없어서 개발 당시 확정된 2100만 개 외에는 발행량을 더 늘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 곧 다가올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반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2012년 첫 번째 반감기는 앞으로 시장이 반감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4년 후 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는 지금처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자, 2016년 7월 16일 두 번째 반감기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 하락해서 6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나 금세 반감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죠. 곧 반감기에 따라 갑작스러운 발행량 감소가 비트코인 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반감기 직후에는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간 비트코인 가격은 서서히 증가세를 보였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반감기의 영향이 뒤늦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를 했죠. 이론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공급량은 감소하는데 수요가 그대로면 가격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곧 있을 세 번째 반감기를 포함해 이후 모든 반감기에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 반감기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채굴량 변화가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자들은 블록 보상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충분히 오랫동안 이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감기의 노래가 충분히 인지돼 있어서 수많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미리 사두었다면 가격 상승은 반감기 이전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들이 반감기 이후의 가격 상승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있을 반감기에는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투자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지속적인 리딩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따로 리딩이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하단에 카카오톡방 링크를 걸어뒀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